오늘은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안검하수라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이 아래로 처졌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윗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환자분처럼 윗 눈꺼풀의 테두리가 정상보다 아래로 내려와서 눈이 작고 졸려 보이거나 눈꺼풀이 시야를 가려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처럼 선천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는 시력 발달을 방해하여 약시가 될 수도 있고 사시가 있어도 발견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눈을 뜨기 위해 이마에 과도한 힘을 주어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혀 처진 눈꺼풀의 시야가 가려져서 정면을 쳐다볼 때면 늘 이마와 턱을 들어 올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안검하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눈꺼풀이 처지잖아요. 그건 다 안검하수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안검하수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눈꺼풀 피부가 늘어지는 것과 눈꺼풀 올림근의 약화로 윗 눈꺼풀의 이 테두리가 내려오는 것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는 원인을 알려면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꺼풀 안에는 아주 이 단단한 도화지 같은 눈꺼풀판, 검판이라고 하는 그런 눈꺼풀 모양을 유지해주는 그런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의 위쪽 후방에서부터 내려오는 눈꺼풀 올림근이 이 검판에 부착이 되어 눈을 뜰 수 있게 해줍니다. 현수교로 비유하자면은 다리의 상판이 검판, 그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 로프가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 올림근이 선천적으로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거나 후천적으로 눈꺼풀 올림근에 문제가 생겨서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깁니다. 안검하수의 진단은 첫째, 수치적으로 눈꺼풀의 처짐 정도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눈에 빛을 비추면 이 동공 중앙에 빛 반사가 생기게 되는데 이곳이 눈의 정중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윗 눈꺼풀에 속눈썹이 나 있는 그 테두리까지의 거리 를 이제 MRD1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서양인 기준으로는 4.5mm가 정상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대로 하면 저부터도 안검하수라 안 되고 한 3mm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mm가 되면 약간 미용적으로 변화 수준인 경도의 안검하수, 1mm 이하 동공 절반을 가리는 경우에는 시야 장애로 이어지는 중등도 안검하수, 동공 중심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심한 안검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로서 눈꺼풀 올림근 기능 검사도 시행합니다. 자, 양 눈썹을 엄지로 세게 눌러서 눈썹을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아래를 본 상태에서 다시 최대한 위를 보라고 해서 이 눈꺼풀이 이동하는 거리를 자로 대고 측정합니다. 그래서 정상에는 14mm 이상 이동하지만 안검하수가 있으면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력, 안구 운동, 사시 유무, 굴절 이상, 동공 검사, 안구 건조증 검사 등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안검하수로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모든 안검하수 환자들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 이상에 의한 경우는 안검하수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콘택트 렌즈 착용과 같은 만성 자극에 의한 안검하수는 렌즈 착용을 중단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뇌신경마비, 교감신경마비, 사시에 의한 안검하수는 원인 질환 치료가 우선입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눈을 보시면 왼쪽 눈에 안검하수가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좌측 안면 마비로 이마 근육에 힘이 없어서 좌측 눈썹과 눈꺼풀이 다 내려왔으면서도 눈은 감기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왼쪽 눈에 안검하수 수술을 한다면 극심한 안구 건조증만 생기게 될 뿐입니다. 또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는 안검 연축 환자가 눈꺼풀을 들어 올려주는 안검하수 수술을 받고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검 연축은 눈을 감게 만드는 안윤근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꺼풀을 들어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을 과도하게 감게 만드는 눈 둘레 근육의 힘을 빼주는 보톡스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눈을 편하게 뜰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눈꺼풀이 왜 처지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60세 남성 환자 사례인데요. 3년 전부터 이 오른쪽 눈에 눈꺼풀이 처졌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이 동공 중심에서 윗 눈꺼풀 테두리까지 거리 MRD1이
우측은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동공을 더 가리고 있는 거죠. 우측 눈꺼풀을 잡아 올려서 크게 떠주면 좌측의 MRD1은 0.5mm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좌안에도 안검하수가 꽤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은 양한 12mm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전형적인 노화에 의한 눈꺼풀 올림근 약화에 의한 안검하수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올림근 널 힘줄을 강화하는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쌍꺼풀 라인을 열고 눈꺼풀 올림근을 노출시키자 널 힘줄이 얇고 건판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널 힘줄을 조금 당겨 건판에 잘 봉합해주니 눈꺼풀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자, 가은 씨가 보기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저렇게 사진을 봤을 때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안검하수의 그 눈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인상도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네네네, 그렇죠. 다음은 눈꺼풀 올림근이 약해져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눈꺼풀이 처지는 것을 단순히 피부가 늘어졌거나 처졌다고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화로 인해 눈꺼풀 올림근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보통 이제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술로 이렇게 눈 주변에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늘어난 걸 교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수술로도 안검하수가 교정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은 덧 눈꺼풀이라고 해서 피부와 눈 둘레 근육이 눈 쪽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눈이 작아 보이고 피부가 눈썹을 눌러서 눈썹이 눈을 찌르기도 합니다. 쌍꺼풀 수술은 그런 피부를 한 단 접어서 안으로 밀어 올려줌으로써 눈꺼풀 테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눈이 이전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단순히 피부가 처져서 눈이 작아 보이는 분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눈꺼풀 올림근, 그러니까 눈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근육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안검하수 교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안검하수가 있는지,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윗 눈꺼풀 피부가 두툼하고 안으로 말려 있어서 속눈썹이 눈을 찌르고 또 인상이 사나워 보입니다. 경도에 안검하수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 눈꺼풀 테두리의 위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피부와 근육을 일부 잘라내고 속눈썹의 방향을 밖으로 향하게 수술을 한 뒤의 모습인데요. 안검하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전보다 눈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인상도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며 내원한 26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속눈썹이 눈을 찌르면 각막 손상과 시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속눈썹 근처 피부를 얇게 절개해서 여분의 피부를 제거하고 속눈썹이 밖으로 향하도록 근육의 방향을 교정하는 수술만으로도 눈이 커지고 눈매가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눈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으로 안검하수가 교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이분은 22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오른쪽 눈에 그 페닐에프린이라는 교감 신경 자극제를 점안했을 때 눈이 잘 떠집니다. 그런 정도의 경도의 안검하수가 있는 분이었는데요. 자, 우리 눈꺼풀 안에는 눈꺼풀 올림근 외에도 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는 뮬러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살짝 더 떠지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가 놀라거나 화날 때 눈이 이렇게 탁 떠지는 것, 더 커지는 것은 이 뮬러근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에 뮬러근을 절제 봉합을 해주니까 안검하수가 아주 잘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가 젊은데도 이마에 깊은 주름이 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천 안검하수는 눈꺼풀 올림근 수술로는 효과가 미미해서 이마 근육의 힘으로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마근 걸기술을 합니다. 이마근 걸기술은 이마에서부터 눈꺼풀 판 앞쪽까지 터널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자가 대퇴근막 같은 재료를 삽입해서 눈썹 위 1cm 부위 이쪽 이마에 고정해주는 기술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눈을 뜰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마로 눈을 떠서 이마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름이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저도 약간 미약하게 안검하수 같은 게 그러니까 이마로 뜬다라는 거는 뭔가가 시야가 가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가려지는 게 안검하수 때문에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눈꺼풀하고 피부가 안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그러면 눈이 작아 가려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눈이 정말 많습니다. 예, 안검하수가 아닌데 이렇게 돼 있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예, 그게 뭐 눈매 교정, 뭐 쌍꺼풀 수술, 뭐 이런 식으로 뭐 명칭은 많이 붙어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안검하수 수술은 한 번 하면 그 유지 기간이 쭉 이어지는 건가요? 안검하수 수술은 눈꺼풀 올림근을 짧게 줄여 주어서 눈을 뜨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노화에 의한 피부 처짐이나 근육 기능 저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별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안검하수 수술 역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수술 이전보다 안구가 노출되는 면적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안검하수가 심할수록 근육 결제량도 늘어나서 안구 건조증도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구 표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초기 몇 달간은 눈을 감을 때 이렇게 실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6개월 이내에 다 호전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모든 수술은 초기에 출혈과 감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출혈이 심하면 시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실명까지도 할 수 있어서 초기에 냉찜질과 충분한 휴식,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안검하수가 원래 없고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눈 큰 사람들은 네네. 안구 건조증이 없죠. 원래는 우리가 그러니까 눈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커도 작아도 그 눈이 한번 이렇게 감을 때 싹 하면서 눈물을 이 안구 표면에다 전체에다 다 싹 발라주잖아요. 5초에 한 번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5초에 한 번은 깜빡거리니까 싹 눈물이 안구 전체에 발라지면 안구 건조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해서 인위적으로 한 1, 2mm 이제 커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지금 적응할 때까지는 눈이 다 안 감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정도의 눈을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자기는 항상 요만큼만 깜빡거렸잖아요. 근데 이걸 띄워놨으니까 요만큼만 깜빡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려면 몇 달 걸립니다. 우리 몸도 거기에 적응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뿐 아니라 어떤 분들 이제 뭐 뒤트임도 하고 뭐 뒤트임하면 이거 눈을 아예 이렇게 그냥 구멍을 뻥 뚫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눈을 감아도 이쪽은 계속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뭐 몇 년이 지나도 그건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검하수 질환은 단지 눈이 작아 보이는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눈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